네, 이번엔 시장의 판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의 약세 움직임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코스피는 제한적인 하락, 그러니까 0.3% 정도에서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여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IM증권 신사업추진팀의 이동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시장이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잖아요. 뭐가 좀 강해서 그런 겁니까? 사실 뭐가 강하다는 표현보다는 네. 어제도 그렇고 최근 한 2, 3일 정도의 시장을 보면은 뭔가 이제 딱히 시장에서 좀 부각되는 업종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크게 이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을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꼽는데 보통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뭐 이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금융주들 이 정도로 갖다 크게 좀 꼽자면은 사실 이쪽에서의 어떤 그 등락이 매일매일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그동안에.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그동안 좀 속된 표현대로 별 볼 일 없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제 네이버, 또 LG화학 네. 이런 정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뭔가 아직까지 뭐 지금 아시다시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제 막 시작한 잭슨 홀 미팅, 그리고 이제 28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네. 이런 뭔가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빅 이벤트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FOMC에서의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까지 앞두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뭔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수급이 제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굉장히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이 없는 돈이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뚜렷하게 어떤 주도주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바이오 같이 올라가기도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 소외됐던 업종들 중에서 더 빠지지는 않겠는데? 라는 쪽의 어떤 컨센서스들이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뭔가 어떤 시장의 흐름,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은 코스피 지수가 2,700까지 왔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한 3주 전쯤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이 좀 낮아지면서 한 2,500에서 2,700 정도의 박스권을 본다는 말씀드렸는데 거의 상단에 온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딱 지금 부딪혀서 물론 2,700을 살짝 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안착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직까지는 상단에서 계속 부딪히는 느낌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수를 더 끌고 가기에는 뭔가 지금 힘에 부치는 네. 뭔가 좀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은 약간 어떤 그동안 못 오른 종목들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오늘같이 이제 테마성의 어떤 업종들이 좀 득세를 하는 네.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저는 조금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뭔가 또 파월 의장이 좀 뭐 시장의 어떤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주고 그렇다면야 또 시장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파월 의장은 굉장히 원론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뻔한 얘기 하겠죠. 예, 왜냐하면 어제 지역 여는 총재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은 당분간은 저는 시장이 조금 이런 식의 어떤 좀 재미없는, 다만 이제 그 종목들의 어떤 차별화라든가 좀 약간 게릴라적인 이런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뭔가 되게 희망차게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종목들도 그렇고 이제 성장주의 반격이다 이렇게 뭐 헤드라인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더 빠질 게 없는 그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그냥 단기적인 수익 내려는 그런 수급이 유입돼서 반등하는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자꾸 배반을 해요. 뭔가 자꾸 이제 기대를 크게 걸고 네. 가면은 자꾸 그런 기대가 좀 꺾이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차라리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유리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어서는 그럼 다른 종목군들도 그러한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최근에 항공주 반등을 하고 뭐 여행 관련한 종목 일부도 좀 반등을 하자 시장에서는 일단 항공주는 뭐 유가 하락 그리고 달러 환율의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던데 이것도 어떻게 많이 빠졌기에 사는 걸까요? 아니면 환경이 좀 달라졌나요? 사실 이제 뭐 항공주하고 여행주를 같이 보기에는 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항공주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여행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호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악재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인다는 얘기죠. 티몬이라든가 위메프 이슈가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여행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벌써 대손 충당금을 아예 처리해 버렸어요.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만큼 이게 여행 업체들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크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일본 대지진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TV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 많이 파는데 네. 이제 한동안은 그게 되게 잘 팔렸대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판매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휴가 시즌 끝나서? 지금 그것보다도 내수 경기가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돈 없는데 어딜 그렇죠. 가냐 이거죠.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욜로에서 요노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노족이 요새 핫하죠. 그런 거에서 다 이제 파생되는 얘기인데 결국 그렇다면 여행 업종이 물론 지금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주가도 이제 많이 못 올랐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항공 수요는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해요.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국제선의 여객 운임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운항 거리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여행사를 통한 여행보다는 개인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게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탑승률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주는 조금 더 여행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여행주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공주들은 조금 지금 어떤 바닥 국면에서 이제 서서히 좀 탈피하는 이런 흐름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는 그러면 어떻게 하반기에도 좀 기대감을 열어두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하반기는 좀 이제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부분들도 좀 이제 아무래도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주가의 상승, 오늘장에서도 지금 4.8%, 그러니까 저희가 8월 21일이었죠. 당일의 주가 10만 9,700원까지 올라가면서 FTA 승인에 대해서 드디어 축포를 터뜨릴 수 있겠다. 물론 그 전에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선반영된 거다라고 하면 힘이 쭉 빠졌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상승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일에만 확 오르고 너무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적당히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매출이 얼마 정도 발생할지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네. 하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셀온이라는 그런 표현을 좀 제대로 보여줬는데 근데 보통 이제 셀온이 나오면은 그런 식의 셀온이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주가가 좀 맥을 못 쓰는데 네. 유한양행은 조금 그거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뉴스의 어떤 이런 재료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다시금 좀 되씹어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실 굉장히 큰 아시다시피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대단한 일이죠. 재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유한양행이 오늘 다행히도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데 사실 최근에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CDMO 관련주들 여기에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또 플랫폼 관련주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 무거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의 강세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한 바 있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일단 그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좀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펼쳐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이제 하나 주목하는 부분이 유한양행도 유한양행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 제약주들
뭐 전통 전통 제약주들은 제약도 최근에 좋았어요. 예,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눌려 있었는데 녹십자, 대웅자 그렇죠. 이런 종목들. 그런 거예요. 녹십자, 뭐 종근당, 뭐 네. 대웅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에서 푸대접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의 이러한 어떤 재료가 단순히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통 제약주들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형성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전통 제약주들이 단순히 이제는 그러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약을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이제는 이들이 이제 CDMO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앞다퉈서 네. 그리고 이제 유한양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진짜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하기라는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든가 약가 인하라든가 이런 호재성 재료들은 계속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하반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가장 중심에 있을 수 있는 몇 개의 업종 중에 첫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사실 뭐 다양한 종목군에서 움직임이 있고 테마적으로도 우리 뭐 원숭이 도창이다, 코로나다 이러면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까지 함께 묶여서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실 관심을 좀 덜 가졌던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제 시작이고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주 얘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변동성 있을 때 사실 금융주만큼 피할 수 있는 종목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어제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쉬는 순서가 있어요. 네. 바이오가 좀 쉬었고 최근에 조선업종이 좀 쉬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8월 초에 폭락 국면에서도 잘 버텼고 그 이후에 회복 탄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업종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반등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있는데 금융주도 오늘은 저는 그런 맥락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최근에 어떤 업종 상승 지수를 보더라도 보험, 은행 이런 순서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만큼 지금 굉장히 회복 탄력이 강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실적 호조를 이제 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올해 상반기 금융업종의 연결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보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한 5%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밸류업 관련해서 정부 정책의 가장 최선봉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금융주주사들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주주환원 정책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에 이제 밸류업 지수 출시할 예정이죠. 그러면 이제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되면서 금융주에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은행 수익성에는 저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좀 높은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이자 이익 증가율 하락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채권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투자 이익의 증가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반드시 어떤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의 어떤 금융주는 다 같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정부의 어떤 금융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힘입어서 계속 오르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신용카드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금융주들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이 이제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비단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과도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가야 되는 이런 그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사실 뭔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또 이미 한 바퀴 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사실 지금은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지수상으로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이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커요. 뭔가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만 그런 가운데서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 간의 순환매 그리고 차별화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툭툭 튀어나온 종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란 얘기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그 배경에는 역시 낙폭과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등이 없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그 순환매에 잘 편승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께서는 이런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된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들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수가 어떻게 방향성을 정할 것이며 주도주가 부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지금은 그런 주도주를 찾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종목들을 좀 우리가 이제 다시 압축을 하는 네.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도주를 잘 찾으셔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주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도하는 거 싶더니 내일은 주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세가 하루하루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섹터 로테이션도 굉장히 빠른데 오늘 샀는데 내일 안 오는다 해서 버릴 수도 없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동성이 또 다음 주에 상승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자, 주말을 앞둔 시장은 오늘 과연 장 막판에 그 장중의 변동성이 어제처럼 좀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판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판을 읽어라 이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